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내용을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당장 뭘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휠 정비를 하시는 분들, 휠을 전문으로 빌딩이나 트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 손님분께서 카본 휠인데 스포크가 하나 부러져서 가지고 오셔서 스포크를 교체를 하고 림 정렬을 했어요. 정성스럽게 타이어를 벗기고서 림 정렬을 한 후에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바퀴를 돌리니까 림 정렬하는 툴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랑 다르게 림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움직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을 한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휠을 꿀렁임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검색을 막 해봤어요.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 AI한테 막 물어보니까 그럴싸한 얘기를 했어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카본 휠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투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투링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그건 아니에요. 림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공기압이 들어갔을 때 스포크의 장력이 바뀌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얘는 카본 휠이고요. 클린처 방식이에요. 안에 튜브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는 지금 다 빼놨습니다. 스포크 하나에다가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스포크만 계속 측정을 해볼 거예요. 공기가 들어갔을 때와 빠졌을 때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은 공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스포크 텐션을 재는 툴로 이렇게 해서 스포크의 장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차트 보는 거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냥 이 숫자만 확인을 해보세요. 14.5, 14.5에서 15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있다가 알루휠도 똑같이 측정을 해볼 겁니다. 공기압을 100으로 맞췄어요. 아까 측정했던 똑같은 스포크를 같은 위치에서 잡아볼게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스포크가 느슨해진 거죠. 장력이 줄어들었죠. 13 정도 보면 되겠네요. 똑같이 알루미늄 휠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99.7 나오네요. 미세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알루미늄 휠에 클린처 방식의 케블라 비드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예요. 공기압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측정을 해볼게요. 24.5 보면 되겠죠. 공기가 들어가면은 스포크 텐션의 장력이 줄어들고 공기가 빠지면은 스포크 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공기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아까 치면 24.5였죠? 반복을 해도 25가 나오죠. 알루미늄 휠보다는 카본 휠이 공기압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알루미늄은 아주 편차가 적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를 조정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림에 어떻게 힘이 작용을 하는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AI한테 시켜봤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공기는 사방으로 타이어 안에서 림에 갇혀서 팽창을 하게 되죠.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으면 사방으로 팽창을 하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튜브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 막 팽창을 하죠. 그런데 림이 막고 있고 타이어가 비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서밖에 팽창을 못하죠. 안쪽에서는 공기압이 막 사방으로 퍼지려고 하는데 다 막고 있으니까 이 타이어를 등으로 지지대 삼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도 힘이 작용을 하고 안쪽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푸니까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휠을 안쪽으로 허브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포크들이 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알루미늄 휠보다는 카본 휠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분명히 투링 툴에다가 올려놓고선 스포크 장력들을 정확히 맞췄는데 왜 공기를 주입을 하니까 살짝 꿀렁임이 생겼을까요?
휠은 동그랗지만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림의 접합면이 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알루미늄 림 접합면 사이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블럭 들어가 있는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그 차이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의 강성이 다를 수도 있고, 카본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주입구 때문에 이 부분만 강성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작은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꿀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기압을 넣었을 때 알루미늄 휠보다는 카본 휠이 스포크 장력에 변화가 생겼고, 하이림인 경우, 카본 하이림, 이 높은 거죠. 이렇게 높은 하이림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 크다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다고 해서 뭔가 막 자전거를 휠을 막 만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공기압 때문에 스포크의 장력이 바뀐 걸 알았어요. 자전거를 안 타고 오랫동안 방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압을 빼고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전거 안 타고 오랫동안 세워두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빠지죠. 천천히 빠집니다. 매일매일 자전거를 안 타는데 공기압을 90, 100으로 맞춰서 넣으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안 타면은 천천히 빠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람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공기가 빠지면서 얘들이 주저앉겠죠. 주저앉으면서 타이어가 납작해지죠. 타이어가 납작해지면은 이 부분이 접히는 거죠. 접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크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금이 가는 거예요. 뭔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압을 50%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전거 바퀴 하나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